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관계가 나에게 상처만 준다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벗어나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많은 늪과 같은 관계,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왜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우리를 트라우마 유대라는 굴레에 가두는 4가지 핵심적인 감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감정들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마치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이 4가지 감정은 바로 죄책감, 슬픔, 연민, 그리고 수치심입니다. 이 감정들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폭시키며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그 관계 안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첫 번째 감정의 족쇄,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2 감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붙어 다닙니다. 죄책감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내면의 목소리이고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 거야라는 외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교묘하게 당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아주 작은 경계를 설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특히 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 문화권에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깊은 죄책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부모에게 짐이 될까봐 늘 조용히 자신을 억누르며 자랍니다.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믿으며 완벽해지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기에 아이는 평생을 지고 갈 무거운 죄책감이라는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소리치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죠. 특히 우리 사회의 체면, 문화는 이러한 수치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골마 터진 관계를 애써 괜찮은 척 포장하며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모든 책임과 수치심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되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2 번째 감정의 족쇄는 바로 연민입니다. 동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그토록 교활하고 통제적인 사람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피해자 연기의 대가입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당신이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과거의 상처를 들먹이며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매달립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 덫에 쉽게 걸려듭니다. 상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를 구원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들의 불행한 과거, 유년 시절의 학대 경험 등을 알게 되면 연민은 더욱 커집니다.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을 이해해주겠어라는 생각에 빠져 다시 한번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다친 고슴도치를 안아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손을 내밀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온몸에 박히는 날카로운 가시뿐입니다. 당신의 연민과 도움은 결국 그들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이는 곧 분노가 되어 다시 당신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 순간의 연민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강력한 접착제이지만 결국은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지는 독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 감정의 족쇄는 슬픔, 그리고 상실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만성적인 상실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되찾을 수 없는 어린 시절, 건강했어야 할 결혼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허비해버린 막대한 시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게 아까워서라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미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도 하죠. 이 슬픔은 온전히 애도받기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위한 장례식은 없습니다. 엉망이 된 관계 때문에 밤새 아파하는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죽 한 그릇을 가져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은 이 거대한 슬픔을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 깊은 슬픔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앗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네 번째 감정, 바로 혼란입니다. 죄책감, 연민, 슬픔, 수치심. 이 네 가지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며 거대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왜 나는 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지? 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걸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차라리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됨으로써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아주 조금이라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네 가지 감정의 족쇄, 즉 죄책감, 슬픔, 연민, 수치심의 깊은 혼란이 더해질 때 우리는 갇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복잡하고도 단순한 방정식입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이 감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끊어내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어딘가에서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전달해 주세요. 저희는 마음을 치유하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명료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관계가 나에게 상처만 준다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벗어나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많은 늪과 같은 관계,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왜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우리를 트라우마 유대라는 굴레에 가두는 4가지 핵심적인 감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감정들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마치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이 4가지 감정은 바로 죄책감, 슬픔, 연민, 그리고 수치심입니다. 이 감정들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폭시키며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그 관계 안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첫 번째 감정의 족쇄,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2 감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붙어 다닙니다. 죄책감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내면의 목소리이고,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 거야라는 외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교묘하게 당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아주 작은 경계를 설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특히 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 문화권에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깊은 죄책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부모에게 짐이 될까봐 늘 조용히 자신을 억누르며 자랍니다.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믿으며 완벽해지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기에 아이는 평생을 지고 갈 무거운 죄책감이라는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소리치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죠. 특히 우리 사회의 체면, 문화는 이러한 수치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골마 터진 관계를 애써 괜찮은 척 포장하며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모든 책임과 수치심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되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2 번째 감정의 족쇄는 바로 연민입니다. 동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그토록 교활하고 통제적인 사람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피해자 연기의 대가입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당신이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과거의 상처를 들먹이며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매달립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 덫에 쉽게 걸려듭니다. 상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를 구원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들의 불행한 과거, 유년 시절의 학대 경험 등을 알게 되면 연민은 더욱 커집니다.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을 이해해주겠어라는 생각에 빠져 다시 한번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다친 고슴도치를 안아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손을 내밀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온몸에 박히는 날카로운 가시뿐입니다. 당신의 연민과 도움은 결국 그들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이는 곧 분노가 되어 다시 당신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 순간의 연민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강력한 접착제이지만 결국은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지는 독이 될 뿐입니다. 3 번째 감정의 족쇄는 슬픔, 그리고 상실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만성적인 상실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되찾을 수 없는 어린 시절, 건강했어야 할 결혼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허비해버린 막대한 시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게 아까워서라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미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도 하죠. 이 슬픔은 온전히 애도받기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위한 장례식은 없습니다. 엉망이 된 관계 때문에 밤새 아파하는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죽 한 그릇을 가져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은 이 거대한 슬픔을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 깊은 슬픔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앗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네 번째 감정, 바로 혼란입니다. 죄책감, 연민, 슬픔, 수치심. 이 네 가지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며 거대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왜 나는 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지? 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걸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차라리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됨으로써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아주 조금이라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네 가지 감정의 족쇄, 즉 죄책감, 슬픔, 연민, 수치심의 깊은 혼란이 더해질 때 우리는 갇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복잡하고도 단순한 방정식입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이 감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끊어내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어딘가에서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전달해 주세요. 저희는 마음을 치유하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명료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관계가 나에게 상처만 준다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벗어나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많은 늪과 같은 관계.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왜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우리를 트라우마 유대라는 굴레에 가두는 네 가지 핵심적인 감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감정들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마치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이 네 가지 감정은 바로 죄책감, 슬픔, 연민, 그리고 수치심입니다. 이 감정들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폭시키며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그 관계 안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첫 번째 감정의 족쇄,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감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붙어 다닙니다. 죄책감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내면의 목소리이고,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 거야라는 외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교묘하게 당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아주 작은 경계를 설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특히 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 문화권에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깊은 죄책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부모에게 짐이 될까봐 늘 조용히 자신을 억누르며 자랍니다.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믿으며 완벽해지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기에 아이는 평생을 지고 갈 무거운 죄책감이라는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소리치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죠. 특히 우리 사회의 체면, 문화는 이러한 수치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골마 터진 관계를 애써 괜찮은 척 포장하며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모든 책임과 수치심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되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의 족쇄는 바로 연민입니다. 동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그토록 교활하고 통제적인 사람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피해자 연기의 대가입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당신이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과거의 상처를 들먹이며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매달립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 덫에 쉽게 걸려듭니다. 상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를 구원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들의 불행한 과거, 유년 시절의 학대 경험 등을 알게 되면 연민은 더욱 커집니다.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을 이해해주겠어라는 생각에 빠져 다시 한번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다친 고슴도치를 안아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손을 내밀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온몸에 박히는 날카로운 가시뿐입니다. 당신의 연민과 도움은 결국 그들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이는 곧 분노가 되어 다시 당신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 순간의 연민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강력한 접착제이지만 결국은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지는 독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 감정의 족쇄는 슬픔, 그리고 상실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만성적인 상실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되찾을 수 없는 어린 시절, 건강했어야 할 결혼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허비해버린 막대한 시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게 아까워서라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미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도 하죠. 이 슬픔은 온전히 애도받기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위한 장례식은 없습니다. 엉망이 된 관계 때문에 밤새 아파하는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죽 한 그릇을 가져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은 이 거대한 슬픔을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 깊은 슬픔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앗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네 번째 감정, 바로 혼란입니다. 죄책감, 연민, 슬픔, 수치심. 이 네 가지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며 거대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왜 나는 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지? 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걸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차라리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됨으로써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아주 조금이라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네 가지 감정의 족쇄, 즉 죄책감, 슬픔, 연민, 수치심의 깊은 혼란이 더해질 때 우리는 갇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복잡하고도 단순한 방정식입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이 감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끊어내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어딘가에서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전달해 주세요. 저희는 마음을 치유하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명료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관계가 나에게 상처만 준다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벗어나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많은 늪과 같은 관계.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왜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우리를 트라우마 유대라는 굴레에 가두는 네 가지 핵심적인 감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감정들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마치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이 네 가지 감정은 바로 죄책감, 슬픔, 연민, 그리고 수치심입니다. 이 감정들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폭시키며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그 관계 안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첫 번째 감정의 족쇄,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감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붙어 다닙니다. 죄책감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내면의 목소리이고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 거야라는 외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교묘하게 당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아주 작은 경계를 설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특히 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 문화권에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깊은 죄책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부모에게 짐이 될까봐 늘 조용히 자신을 억누르며 자랍니다.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믿으며 완벽해지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기에 아이는 평생을 지고 갈 무거운 죄책감이라는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소리치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죠. 특히 우리 사회의 체면, 문화는 이러한 수치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골마 터진 관계를 애써 괜찮은 척 포장하며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모든 책임과 수치심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되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의 족쇄는 바로 연민입니다. 동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그토록 교활하고 통제적인 사람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피해자 연기의 대가입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당신이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과거의 상처를 들먹이며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매달립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 덫에 쉽게 걸려듭니다. 상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를 구원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들의 불행한 과거, 유년 시절의 학대 경험 등을 알게 되면 연민은 더욱 커집니다.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을 이해해주겠어라는 생각에 빠져 다시 한번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다친 고슴도치를 안아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손을 내밀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온몸에 박히는 날카로운 가시뿐입니다. 당신의 연민과 도움은 결국 그들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이는 곧 분노가 되어 다시 당신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 순간의 연민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강력한 접착제이지만 결국은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지는 독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 감정의 족쇄는 슬픔, 그리고 상실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만성적인 상실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되찾을 수 없는 어린 시절, 건강했어야 할 결혼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허비해버린 막대한 시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게 아까워서라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미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도 하죠. 이 슬픔은 온전히 애도받기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위한 장례식은 없습니다. 엉망이 된 관계 때문에 밤새 아파하는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죽 한 그릇을 가져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은 이 거대한 슬픔을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 깊은 슬픔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앗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네 번째 감정, 바로 혼란입니다. 죄책감, 연민, 슬픔, 수치심. 이 네 가지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며 거대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왜 나는 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지? 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걸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차라리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됨으로써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아주 조금이라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네 가지 감정의 족쇄, 즉 죄책감, 슬픔, 연민, 수치심의 깊은 혼란이 더해질 때 우리는 갇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복잡하고도 단순한 방정식입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이 감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끊어내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어딘가에서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전달해 주세요. 저희는 마음을 치유하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명료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관계가 나에게 상처만 준다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벗어나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많은 늪과 같은 관계.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왜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우리를 트라우마 유대라는 굴레에 가두는 네 가지 핵심적인 감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감정들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마치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이 네 가지 감정은 바로 죄책감, 슬픔, 연민, 그리고 수치심입니다. 이 감정들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폭시키며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그 관계 안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첫 번째 감정의 족쇄,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감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붙어 다닙니다. 죄책감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내면의 목소리이고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 거야라는 외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교묘하게 당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아주 작은 경계를 설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특히 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 문화권에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깊은 죄책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부모에게 짐이 될까봐 늘 조용히 자신을 억누르며 자랍니다.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믿으며 완벽해지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기에 아이는 평생을 지고 갈 무거운 죄책감이라는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소리치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죠. 특히 우리 사회의 체면, 문화는 이러한 수치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골마 터진 관계를 애써 괜찮은 척 포장하며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모든 책임과 수치심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되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의 족쇄는 바로 연민입니다. 동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그토록 교활하고 통제적인 사람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피해자 연기의 대가입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당신이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과거의 상처를 들먹이며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매달립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 덫에 쉽게 걸려듭니다. 상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를 구원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들의 불행한 과거, 유년 시절의 학대 경험 등을 알게 되면 연민은 더욱 커집니다.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을 이해해주겠어라는 생각에 빠져 다시 한번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다친 고슴도치를 안아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손을 내밀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온몸에 박히는 날카로운 가시뿐입니다. 당신의 연민과 도움은 결국 그들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이는 곧 분노가 되어 다시 당신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 순간의 연민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강력한 접착제이지만 결국은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지는 독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 감정의 족쇄는 슬픔, 그리고 상실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만성적인 상실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되찾을 수 없는 어린 시절, 건강했어야 할 결혼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허비해버린 막대한 시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게 아까워서라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미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도 하죠. 이 슬픔은 온전히 애도받기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위한 장례식은 없습니다. 엉망이 된 관계 때문에 밤새 아파하는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죽 한 그릇을 가져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은 이 거대한 슬픔을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 깊은 슬픔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앗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네 번째 감정, 바로 혼란입니다. 죄책감, 연민, 슬픔, 수치심. 이 네 가지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며 거대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왜 나는 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지? 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걸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차라리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됨으로써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아주 조금이라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네 가지 감정의 족쇄, 즉 죄책감, 슬픔, 연민, 수치심의 깊은 혼란이 더해질 때 우리는 갇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복잡하고도 단순한 방정식입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이 감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끊어내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어딘가에서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전달해 주세요. 저희는 마음을 치유하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명료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관계가 나에게 상처만 준다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벗어나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많은 늪과 같은 관계,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우리를 트라우마 유대라는 굴레에 가두는 네 가지 핵심적인 감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감정들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마치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이 네 가지 감정은 바로 죄책감, 슬픔, 연민, 그리고 수치심입니다. 이 감정들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폭시키며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그 관계 안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첫 번째 감정의 족쇄,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감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붙어 다닙니다. 죄책감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내면의 목소리이고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 거야라는 외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교묘하게 당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아주 작은 경계를 설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특히 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 문화권에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깊은 죄책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부모에게 짐이 될까봐 늘 조용히 자신을 억누르며 자랍니다.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믿으며 완벽해지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기에 아이는 평생을 지고 갈 무거운 죄책감이라는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소리치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죠. 특히 우리 사회의 체면,
문화는 이러한 수치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골마 터진 관계를 애써 괜찮은 척 포장하며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모든 책임과 수치심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되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의 족쇄는 바로 연민입니다. 동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그토록 교활하고 통제적인 사람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피해자 연기의 대가입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당신이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과거의 상처를 들먹이며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매달립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 덫에 쉽게 걸려듭니다. 상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를 구원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들의 불행한 과거, 유년 시절의 학대 경험 등을 알게 되면 연민은 더욱 커집니다.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을 이해해주겠어라는 생각에 빠져 다시 한번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다친 고슴도치를 안아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손을 내밀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온몸에 박히는 날카로운 가시뿐입니다. 당신의 연민과 도움은 결국 그들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이는 곧 분노가 되어 다시 당신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 순간의 연민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강력한 접착제이지만 결국은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지는 독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 감정의 족쇄는 슬픔, 그리고 상실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만성적인 상실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되찾을 수 없는 어린 시절, 건강했어야 할 결혼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허비해버린 막대한 시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게 아까워서라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미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도 하죠. 이 슬픔은 온전히 애도받기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위한 장례식은 없습니다. 엉망이 된 관계 때문에 밤새 아파하는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죽 한 그릇을 가져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은 이 거대한 슬픔을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 깊은 슬픔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앗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네 번째 감정, 바로 혼란입니다. 죄책감, 연민, 슬픔, 수치심. 이 네 가지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며 거대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왜 나는 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지? 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걸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차라리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됨으로써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아주 조금이라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네 가지 감정의 족쇄, 즉 죄책감, 슬픔, 연민, 수치심의 깊은 혼란이 더해질 때 우리는 갇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복잡하고도 단순한 방정식입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이 감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끊어내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어딘가에서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전달해 주세요. 저희는 마음을 치유하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명료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관계가 나에게 상처만 준다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벗어나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많은 늪과 같은 관계.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우리를 트라우마 유대라는 굴레에 가두는 4가지 핵심적인 감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감정들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마치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이 4가지 감정은 바로 죄책감, 슬픔, 연민, 그리고 수치심입니다. 이 감정들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폭시키며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그 관계 안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첫 번째 감정의 족쇄,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감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붙어 다닙니다. 죄책감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내면의 목소리이고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 거야라는 외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교묘하게 당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아주 작은 경계를 설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특히 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 문화권에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깊은 죄책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부모에게 짐이 될까봐 늘 조용히 자신을 억누르며 자랍니다.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믿으며 완벽해지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기에 아이는 평생을 지고 갈 무거운 죄책감이라는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소리치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죠. 특히 우리 사회의 체면, 문화는 이러한 수치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골마 터진 관계를 애써 괜찮은 척 포장하며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모든 책임과 수치심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되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의 족쇄는 바로 연민입니다. 동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그토록 교활하고 통제적인 사람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피해자 연기의 대가입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당신이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